반갑습니다. 엉두루입니다. AI를 활용한 분석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뻔한 것들이죠. 글로벌 주가 지수들 움직임, 그리고 원자재, 환율, 금리, 거시경제 지표들을 AI 분석 버튼을 누르면 AI가 다 읽어보고 대충 어떤 상태다라고 그냥 브리핑 정도 해주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저 기능 저도 잘 안 씁니다. 오히려 이쪽 LPPL 봤을 때 한국 주식 시장이 버블이냐 10.8% 버블이 아니다. 이게 지난번 5천 돌파했을 때는 한 40이었는데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버블의 정도가 약해졌습니다. LPPL은 이제 차트를 보고 하는 거죠. 빅스는 뭐 볼 것 없고 감마 익스포죠. 보면 시장이 안정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고 경제 캘린더 보면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는 뭐다. 한국은 또 뭐다. 시장 영향도는 높을 거다. 한국이 PER이 높냐 낮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 필요 없어. 제가 최근에 만든 게 투자자 토론. 시황 토론을 할까? 개별 주식 종목 분석을 할까? 시황 토론 쓸 때 다음 주 주식시장 방향성 예상해줘. 이대로 해서 이제 참가자를 눌러서 올려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황 자료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클로드한테 주식 시황 자료 정리 좀 해줘. 해주면 시장 동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되고요. 시장 동향을 보고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받는 겁니다. 간단하죠? 시황 자료 정리해달라고 클로드 코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오른쪽에 보면 스킬이 있습니다. 마켓 브리핑을 어떻게 하라라는 스킬.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만들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버전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한 걸로 호출을 했습니다. 떠들이라는 애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저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버전인데 일단은 간단한 걸로 해봤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죠. 인과관계를 꼭 설명해줘라. 단순 수치 나열이 아니라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맥락을 함께 전달해라. 기간을 명확하게 해라. 몇 개월을 예상하는 건지, 몇 주를 예상하는 건지. 그리고 데이터는 카테고리별로 나눠라. 이게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시황 자료를 정리해라. 라고 하면 이 시황 자료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여기로 넘어가서 참고 자료로 참가자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토론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쓰고 있군요. 출처는 뭐 직접 정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지시한 것도 있고 요즘 참 자료 조사하기가 예전보다 좋습니다. 편하고 그러면 얘가 다 해주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싶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킬 문서에 의거한 분석 자료가 있으면 아무래도 토론의 포인트도 명확하게 잡게 되더라고요. 자, 아까 봤던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참가자를 확인하고 토론을 시작하시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각 그 참가자별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찌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엔드포인트를 찔러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일단 사회자가 등장을 하고 다음 주 주식시장 방향성 예측해줘 라는 주제로 투자 전문가 8명의 패널을 불렀습니다. 항상 롱을 외치는 사람과 항상 숏을 외치는 쪽도 바꿔놨습니다. 아무래도 토론을 하려면 반대쪽 입장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참가자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센티멘트 트레이더, 펀트 트레이더, 그리고 지정학 전문가, 리스크 애널리스트, 중앙은행 와처, 그리고 베어마켓, 숏쟁이, 불마켓, 롱쟁이, 그리고 산업 섹터 로테이션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돌아가는 작업은 사회자가 이제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 수집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토론을 시작합니다.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가 뭐라 뭐라 하고 센티멘트 트레이더가 뭐라 뭐라 하고 퀀트가 뭐라 뭐라 하고 예, 각각의 이제 앞에서 말한 사람들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석에는 동의하지만 지정학 관점에서 그 결론이 좀 순진하다. 왜지? 자세하게는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뒤에 보면 사회자가 이제 정리를 해주는 파트가 있거든요. 보시면 1라운드, 제가 3라운드 토론을 시켰는데 다음 주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 같은 거시경주를 볼지 아니면 수급 심리와 같은 로테이션으로 볼지 쟁점이 되었고요. 약세 진영은 CPI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GDP 둔화, 팩터 모멘텀이 약화되는 일부 시장엔 버블 신호가 있어서 강조하는 거고요. 강세 진영은 지수의 급락이 안 됐고 아시아 증시와 일부 섹터가 아주 견조하게 올라갔으니까 완만한 상방 또는 조정 후 반등을 주장한답니다. 결국 의견이 갈리는 포인트는 거시적 경제 악화가 시장을 누를 것인가 아니면 유동성과 수급이 이를 상쇄해서 올릴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다음 라운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세가 둘, 약세가 다섯, 중립은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8명의 참가자 중에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 근거를 밑에다 이제 적어주게 해놨습니다. 불마켓은 이제 좋은 말만 하겠죠. 자, 이번 라운드는 지금 시장이 단순 조정 후 반등 국면인지 아니면 지정학 밸류에이션 부담이 걸친 박스권에서의 약세 국면인지 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합해 보면 역시나 강세 1명, 약세 5명, 중립 2명.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지난 라운드와 달리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전 발언을 검증하거나 반박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호출하라고 해놨습니다. 뭐 지수 전체보다 일부 성장주, 반도체, 네트워크 섹터는 상대 강세. 의견이 갈리는 포인트는 똑같은 얘기네요. 일시적 숨고르기인지 구조적 경계 신호인지를 봐야 된다. 일주일이니까요. 뻔한 얘기죠. 저도 뭐 여기서 굉장한 인사이트가 나올 거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혹시 또 모르지. 뭔가 이건 내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얘는 간단 버전입니다. 풀 버전이 있는데 토큰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쉽게. 그것도 최종 판단이죠.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는 뉴트럴, 센티멘트 트레이더는 베어, 펀트 알고리스트 뉴트럴. 다음 주 시장 방향에 대한 의견은 뭐 그렇네요. 그래서 토론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리포트가 생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고 그래서 어떤 상태다. 그 다음에는 인터뷰 단계에서는 이 중에 한 명을 콕 집어가지고 내가 직접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당신이 한 말이. 그러면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데이터 출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버전보다 더 풀 버전은 그 미로핏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포크 뜬 어떤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차피 다른 게 풀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 시황 파일 올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스라엘 전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온톨로지를 지금 생성하면 어떻게 이런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종합 리포트를 생성을 하면 불 4개 의견에 비어가 13개 의견, 참가자 8, 발언은 30번이 있었고요. 리포트 생성하는 동안 이제 에이전트랑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쉽죠? 시황 자료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다른 시황 보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는 거죠. 쭉 읽어보면 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론이 중요하시니까 강한 상승보다는 중립약세 박스권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이고 저들의 이제 토론의 결과는 그렇다.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인터뷰할 에이전트 선택해서 베어마켓 왜 부정적으로 보세요? 왜 부정적으로 봄? 하락론자니까요. 하락하는 이유를 찾겠죠? 밸류에이션 과열이다. 법비 지표 높다. 신용 사이클 불안하다.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제 부담이 여전히 높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개발하기 편한 시대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워렌 버핏과의 대화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건가요? 개별 주식을 물어봐도 되고, 경쟁 우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런 거 보편적인 거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근거는 이제 LLM이 갖고 있는 기본 지식에다가 주주서한 같은 것들을 이제 벡터DB로 만들어서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도록 만들어 놨죠.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투자자들끼리 토론을 붙이도록 해놨습니다. 주식 버튼을 누르면 토론을 할 수 있는 세팅 기능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재밌더라고요. 연구 같은 경우도 좀 자동화할 수 있는데 어떤 논문들이 새로 나왔는지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능들이 있고, 한 단계 좀 더 나아가면 이 논문 중에 보시면 이제 그 현상을 파악하는 논문이 있고, 실제로 투자 전략과 관련된 논문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스캔이라는 걸 누르면 전략과 관련된 논문들만 따로 뽑아서 정리해주고,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추출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LLM 성능이 더 올라가면 그것들을 이제 팩터로 만들어서 팩터 인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퀀트 스크리너의 이제 하나의 조건으로 입력할 수 있겠죠. 스코어 상위 10%, 재무 안정성 높은 애, 종목 찾아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팩터를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건데요. 뭐 아니면 매출액이 높은 애, 뭐 PER이 낮은 애. 그래서 이런 스크리닝 조건들 할 때 들어갈 만한 신규 지표들을 저런 논문을 통해서 찾아서 집어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자동화되는 게 놀라운 세상이죠. 놀라운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는 거의 구현이 돼서 적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좋은 전략, 더 좋은 전략들을 찾아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어려운 거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해서 AI가 쓸 수 있는 AI 레디 형태로 만드는 거. 그것만큼은 이제 AI가 아직까지는 해주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주고 각종 설명을 다 했는데도 못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만 좀 해결이 되면 나중엔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만 편해져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